안녕하세요. 오늘은 글 좀 쓴다는 수필 초보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글 좀 쓰는 수필가를 말하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 또는 업무상으로 오랜 기간 많은 서류를 접하고 나 글 좀 잘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필을 처음 했을 때 맞부닥치게 되는 좌충우돌에 대한 저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곁에서 지켜봤던 어떤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로서는요, 우리는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건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유사한 새로운 형태와 만날 때 처음엔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마찰이 일어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민이 깊어지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포기라는 걸 하게 되어버리는데요. 그러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치유를 받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역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쭉 같은 전공으로 업무를 했으니까 또 그 사이에 수많은 논문들을 작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의 계획서나 보고서, 결과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를 접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축에 속합니다. 당시의 고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여기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의 프로젝트를 잘 계획하고 완성한 내용에 어떻게 결과로 잘 엮어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을 뿐이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승전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구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딱히 글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던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접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수필과 만나게 되고 수필을 처음 접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서류와는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풀어내다 보니 약간 일기에 가까운, 즉 자기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하는 걸 좀 느꼈고, 또 하나 아주 많은 형용사와 부사들이 수식어로 붙게 되는 그런 경향을 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물론 수필을 조금 더 저보다 앞서 배우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던 부분인데요.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좌충우돌은 있었어요.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또한 그들 또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는 오랜 세월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입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수필과 맞닥뜨려서 그 글에 대한 평가를, 좋은 평가를 주로 받으신 분들이 이 글을 가르치거나 또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때 사실은 조금 혼란하기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과 또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성을 하지만 이미 탈고가 된 이후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되고, 그들의 평가가 100명이 본다면 100명이 다 다르리라는 생각으로 엮인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저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의 업무에 충실했던 분들이라면 수필과 처음 접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아마 좌절일 겁니다. 잘 썼다 라고 하는 칭찬보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에서 시작해서 아닌 이유가 하나 둘 셋, 그것이 10개 20개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이걸 왜 하는 건가. 네, 그런 시기는 누구나 다
겪어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소소하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쓰고 또 그 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보다 내 삶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아름다운 수필로 엮어낸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기에 그런저런 모든 상황과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레짐작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라는 선입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글에 대한 평이 그렇지 못한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생활에서 주로 접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그 글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단을 하신 분인데 아마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 수필가로 이제 등단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의 글을 딱 읽었는데 이거는 한 편의 논문에 주요 데이터만 뺀 글이었어요. 이러한 글은 어떤 형태로 등단까지 연결이 되고 수필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글을 접하실 겁니다. 서점에 나온 글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글, 또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역이 나눠지다 보면은 문학별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워낙에나 수필은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서관과 작은 모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많다라는 건 우리가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서로 풀어내고 또 좀 편안한 삶으로 이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심정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넘어가서요. 글 좀 쓴다는 분의 수필 쓰기에 대한 좌충우돌. 네, 아마 그런 분들 지금 혹시나 그런 심정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직책이었는데, 내가 이제 수필 좀 써보겠다고 하는데 말이야,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난 아닌 거 아닐까? 혹시 그런 실망감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한 분의 의견일 뿐일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서 나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글로 인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받았던 긍정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수필에 푹 빠졌었죠. 그러나 쓰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과 공유하고 또 서로의 삶과 인생을 수필로 나누는 그런 계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보니까요, 너무 많은 전문가 그리고 훌륭한 작가들 무지하게 많이 유튜브로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에 또 눌리는 심정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수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바로 나의 일상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 내 허구가 붙어 나간다, 상상이 덧붙여진다라는 걸 생각할 때 수필의 아주 발전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학의 발전을 의미한다. 저는 감히 개인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좌충우돌 이겨내시고 모두 한 걸음 조금씩 긴 인생 함께 가자고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